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 상황은 지지부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당연히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 미국 증시는 일제히 소폭 하락 중에 있으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5,707달러에서 와리가리를 계속해서 때려주고 있는 상황. 이더리움은 1,631달러. 시장의 심리 상태는 여전히 공포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중국 경제에 관련된 것인데요. 컨츄리 클럽, 중국의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 중에는 가장 크다라고 하죠. 최근에 엄청난 위기를 맞으면서 해당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의 기사회생적으로다가 기한 직전에 300억 원어치의 이자를 지불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자입니다. 이자. 원금을 갚지 못하면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헝따가 생각납니다. 헝따 같은 경우도 시끄러웠었다가 잠잠해졌었다가 결국은 망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으로 메파,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강한 경제지표와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으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를 좀 더 인상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 시장을 겁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밤에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시킬 가능성은 없다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그와 동시에 경기 침체에 돌입할 확률도 15% 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저기서 앞다투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경기가 좋다라고 광고만 계속해서 해대고 있네요.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경기가 좋다,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범죄를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프리카나 아무리 못 사는 나라들도 이렇게까지 개판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범죄가 아니라니. 자, 물론 평화로운 주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강력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하는 경제를 가지고 있다, 탄탄한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은 아닌 것 같죠. 자, 그러니까 라울팔 형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죽음에 대비하는 길은 암호화폐다. 즉 미국은 골로 갔다, 소위 말하는 머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실질 임금 같은 경우는 1965년 수준에서 오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끝없는 절망의 햄스터 쳇바퀴라고 비유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자산 가격과 부채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반면 기대 수명은 감소하고 있다. 2024년 내년이죠. 대선에 연준이 더욱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정부는 유권자들 매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며 이는 더 많은 인쇄로 이어지고 즉 돈을 더 많이 찍게 되고 국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절망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가 어디냐? 바로 암호화폐와 기술주다 라고 그는 평가를 한 것인데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위험자산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유동성이 줄어서라고 하는데 내년에 유동성 팍팍 풀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매집을 해가면서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미국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저런 식으로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패망의 길을 걷게 된 나라들이 여러 국가들이 있죠. 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터키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터키 성인의 52%, 튀르키예 성인의 52%는 암호화폐에 투자 중이며 여성 투자자들도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들 중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매집하는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인데요. 71%의 선택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과 스테이블 코인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달러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는 것인데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처럼 자국의 법정화폐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다른 자산으로 분은 쏠리게 됩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면은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미국 시민들은 어떤 자산을 선택하게 될까요?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파이넥스 보고서에 따르면은 암호화폐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이 2020년도 10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현지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럴 때가 매집하기 좋은 시기인데, 자,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까? 그리고 내년에는 모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고대하고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요. 자, 이 반감기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반감기는 별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은행 커스토디아의 케이틀린 롱씨 같은 경우는 다음 반감기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년 4월 반감기가 오고 이후 480일 뒤인 2025년 8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147,843달러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판테라 캐피탈의 가격 모델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맞춰가지고 유동성 풀리고 그와 동시에 반감기, 그 전후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비트코인은 달나라까지 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내년을 향한 희망회로 돌려봅니다. 다음으로 크립토 슬레이트 리서치의 데이터 분석가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SLRB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25,000달러 아래로 하락하기 전 8월 13일경 해가지고 해당 지표가 반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오래된 비트코인 판매가 급증했다라는 것인데, 이 존버자들이 비트코인을 판 것인가? 이 지표가 마지막으로 반전된 시점은 FTX 붕괴 직전이었다라면서 살짝 불길한 분석을 전해왔습니다. 자, 그러나 로만 분석가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가 강세인 것이 맞기 때문에 105포인트를 일단 터치를 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관점을 아직까지 바꾸지 않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내려갔다가 반등 후 내려갔다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인데, 이전 고점을 깰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고점은 아직 찍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로만 분석가. 그와 동시에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떡락을 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놀라게 만들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모두가 한 방향을 외치면 비트코인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단기적으로다가 24,000달러 아래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보고 있었던 로만 분석가. 다음으로는 데이브드 웨이브, 비트코인 고점은 기가 막히게 잘 맞췄었는데 반등 시점은 계속해서 미스가 나오다가 이윽고 마치고야 말았었던 데이브드 웨이브 유명 분석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만 분석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들 많지 않겠지라는 분석을 남기면서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크게 한 방 쏘게 될 것이다. 근데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올라가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어디까지 가느냐? 이전 고점 67,000달러대까지 올라간 다음에 조정받고 33,000달러대까지 내려와가지고 역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위로 확 쏴버린다 라는 계산인데요.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지는 않겠죠. 다만 유의할 점은 해당 채널을 봤더니 채널 하방까지는 열려있는 것 같다더라. 23,000달러 혹은 22,000달러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다. 과감한 예측, 희망회로일까요? 일반 분석가가 이런 식으로 차트를 내놨으면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데이브드 웨이브라서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레몬 분석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다가 27,000달러대까지 반등할 수 있겠지만 그 후에 꼬라박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네브라스칸 분호 분석가 같은 경우는 27,000달러대까지 비트코인 반등할 수 있겠지만은 이윽고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석가들이 지금 공동으로다가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부분은 27,000달러 근방까지 한번 오르긴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떨어지느냐 아니면 떨어졌다가 저점 깨고 다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느냐, 이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달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아무튼 23,000달러대부터 해가지고 주요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하실 분들은 그 자리를 좀 괜찮게 보셔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어서는 분석가 알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더리움 고래들이 지난 24시간 동안 26만 개가량의 이더리움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센티멘트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요. 자, 26만 개에 해당 9,818개가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고래가 바이낸스로 무려 477억 원을 입금한 다음에 9,818개 이더리움을 출금시켰습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뺀 것이 아니겠느냐? 시장의 하락 예측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미심장한 고래들의 이더리움 매수가 지속되고 있다. 재밌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 것인데 이더리움이 아니라 솔라나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원성을 사기도 했었던 메이커다오, 반대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메이커다오를 모으면서 장투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실물 경제 및 자산 토큰화에 중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메이커다오, 다음 불장 때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될 것인지. 다음으로 알솔 헤이지가 한국에 왔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가 와가지고 지목한 AI 관련 유망 암호화폐는 과연 뭘까요? 오션 프로토콜, 패치 AI, 답은 그것이 아닌 파일코인이었었다라고 하네요. 그는 주장하기를 파일코인 네트워크 위에 점점 더 많은 컴퓨터 파워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일코인에 기대를 걸고 있는 알솔 헤이즈. 다음으로는 또 재미난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말하면 전부 다 반대로 간다. 초능력자 짐 크레이머가 갑자기 바이낸스의 CEO CG는 좋은 사람이다. BNB를 매집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뒤집혔었습니다. 이거 바이낸스 망하는 거 아니냐? FTX처럼 가라앉을 수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해당 사진은 조작된 것이었다라고 하네요. 포토샵으로 조작이 된 것이어가지고 바이낸스의 CEO는 휴 겨우 살았다 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포토샵 이미지에 속지 말라라고 하면서 숫자 4 퍼드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당부를 다시 하기도 했었고,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면서 6,600명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1,100억을 헤쳐먹은 일당들이 경찰에 쫓기는 과정 속에서 고급 호텔 그리고 킹크랩 등을 쳐먹으면서 황제 도피를 한 것으로 드러나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일까? 이 고수익 보장, 많은 돈을 100% 안전하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그런 것은 은행, 예금 이자밖에 없습니다. 이런데 속으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또 이런 기사가 있네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다름 아닌 비누나 치약까지 훔쳐가니까 이런 짜잘한 생활용품에도 자물쇠를 걸었다. 자, 만약에 경제가 좋으면은 이런 거를 왜 훔쳐가겠습니까? 앞에 처음 봤었던 영상 같은 경우는 강도 짓이라서 거금을 노리고 하는 짓인데, 비누나 치약 훔쳐가지고 팔 수도 없죠. 대부분 본인들이 쓰려고 훔쳐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눈 가리고 아우만 하고 있는 상황. 자, 그 다음으로 국내 프로젝트 클레이튼이 인젝티브 프로토콜, 최근에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인젝티브 프로토콜과 통합을 하게 되면서 D앱 간의 입출금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업데이트를 또 해주고 있는 클레이튼. 클레이튼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디 좋은 날 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 하면은 수고했다라는 의미, 시청료 아시죠? 쾅쾅쾅 쾅주뜻 오늘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